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노트북 리뷰,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계 사골국이라 불리는 노트북을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12세대 인텔 코어가 출시된 시점에서 10세대 i5 10300H 프로세서와 함께 GTX 1650 Ti의 조합의 게이밍 노트북, 가격 할인을 적용받아 저는 79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노트북으로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상위 모델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이 맞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레노버에서 출시한 게이밍 노트북 아이디어 패드 3i가 그것입니다. 레노버는 게이밍 노트북을 아이디어 패드 시리즈 그리고 상위 버전인 리전 시리즈로 나눠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아이디어 패드는 가격 부담을 줄인 가성비 라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디자인은 기존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신규 라인과 동일합니다. 양쪽 측면에 각을 준 것은 물론 직선이 아닌 약간의 경사를 줘 날렵한 디자인을 완성시켰는데요. 컬러는 오닉스 블랙으로 모던한 느낌이 들지만 외관만 보면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느낌보다는 뭐랄까 일반 오피스용 노트북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게임을 즐겨 하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어 보였습니다. 사이즈는 359mm, 249.6mm, 두께는 24.9mm, 중량은 약 2.2kg으로 기존 게이밍 노트북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노트북의 스펙과 성능이겠죠. 이번 노트북은 4코어 8스레드에 10세대 인텔 코어 i5 10300H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기본 2.5GHz 클럭을 지원하는 모델인데요. 램은 3200MHz를 지원하는 DDR4 8GB 싱글 채널로 구성됐습니다. 스토리지는 NVMe M.2 SSD 256GB가 탑재됐습니다. 기본적인 속도 역시 준수할 뿐만 아니라 추가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했는데요. 기본 옵션 8GB 램 기준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네벤치알 23을 통해 성능을 측정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5496점, 싱글코어는 1134점이 나왔습니다. 전전세대 라인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H 시리즈인 만큼 성능은 기대보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물론 최신 12세대 인텔 코어 i7 12700H와 비교하면 성능은 약 3분의 1 수준이지만 그래도 울트라 슬림 노트북에 주로 사용되는 11세대 i7 1165G7의 성능과 비교할 정도의 수준은 나갔습니다.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이번 노트북은 GTX 1650 Ti 그래픽 카드가 탑재됐습니다. 기본 옵션 8GB 싱글 램 기준으로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다이렉트X 11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본 결과 총점 8578점, 그래픽 점수는 9658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다이렉트X 12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타임스파이 역시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총점 3609점, 그래픽 점수는 3518점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11세대 i5 11400H와 RTX 3050의 조합의 노트북과 비교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약 30%, 타임스파이 역시 약 3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아쉬운 대로 옵션 태워만 잘하면 게임은 일정 부분 돌릴 수 있어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8GB 단일 램과 16GB 듀얼 채널 기준으로 동일한 게임을 각각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보통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8GB 램 기준 평균 46프레임, 16GB 듀얼 채널에서는 5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4를 높은 옵션에서 벤치마크 모드로 돌려봤습니다. 8GB 단일 램에서는 평균 80프레임, 16GB 듀얼 채널에서는 평균 102프레임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CPU 시뮬레이션 및 CPU 렌더링 프레임 역시 향상됐습니다. 세 번째는 오버워치를 매우 높은 옵션으로 실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8GB 단일 램 기준 최소 17, 평균 49, 최대 9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16GB 듀얼 채널에서는 최소 46, 평균 97, 최대 19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듀얼 채널에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네 번째는 배틀그라운드를 중간 옵션 카라킨 맵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녹화 벤치를 사용했는데요. 8GB 단일 램에서는 최소 21,
평균 54, 최대 135프레임을 보여줬다면 16GB 듀얼 채널에서는 동일 옵션 기준 최소 28, 평균 65, 최대 116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콜 오브 듀티 뱅가드를 중간 옵션 기준 미션을 플레이해봤습니다. 8GB 단일 램에서는 최소 17, 평균 41, 최대 99프레임을 보여준 반면 16GB 듀얼 채널에서는 최소 50, 평균 82, 최대 15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그간 테스트해본 게임 중 프레임 변화가 가장 극적인 게임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듀얼 채널 기준 높음 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16, 평균 53, 최대 17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 노트북으로 사이버펑크 2077도 들어갈까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8GB 단일 램 기준 낮음 옵션 벤치마크로 돌려본 결과 최소 20, 평균 48, 최대 84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16GB 듀얼 채널에서는 최소 39, 평균 73, 최대 13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벤치마크가 아닌 실제 게임을 해본 결과 16GB 듀얼 채널 기준 평균 프레임은 55에서 68프레임 사이를 보여줬습니다. 총 7개의 고사양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이번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6GB 듀얼 채널로 구성해줘야 옵션 타입을 통해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 노트북으로 사진 및 영상을 편집하기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PC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PC마크 10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8GB 램 기준 총점 4793점, 16GB 듀얼 채널에서는 5091점을 보여줬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기본적인 오피스 작업 및 가벼운 포토샵 작업은 괜찮았지만 영상 편집 및 렌더링 작업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론 FHD 해상도 기준 단순 편집 정도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발열 관리에 있었는데요. 실제 시네벤치 R23의 스로틀링 테스트를 10분간 돌려봤습니다. 초기에는 발열이 91도가 넘어가다가 오히려 테스트가 점점 더 진행될수록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초기에는 오히려 스로틀링 현상이 발생했다면 잠시 후에는 스로틀링 현상이 없어지면서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전체적인 온도는 최소 48, 평균 80, 최대 95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와 사운드 품질은 어떨까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레벨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120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안티 글레어 패널이 적용됐는데요. 실제 보유하고 있는 캐치키로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측정해본 결과 sRGB는 63%, 어도비 RGB는 47%, DCI-P3는 46%의 세경, 거기에 밝기는 약 280니트를 보여줬습니다. 중저가 노트북에서 주로 보이는 스펙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주사율은 높지만 세경 및 밝기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감안한다면 고가의 게이밍 노트북과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사운드는 돌비 오디오를 지원하는 1.5W 스피커가 2개가 탑재돼 있어 게임 및 영상을 감상하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는 숫자 패드를 포함한 풀사이즈, 거기에 블루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있어 어두운 공간에서 타이핑 및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포트 구성은 좌측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전원 포트, 유선 램 포트, HDMI 2.0 포트, USB 3.1 타입 A 포트, USB 3.1 타입 C 포트, 3.5mm 오디오 콤보 포트, 우측에는 USB 3.1 타입 A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와이파이 6 및 블루투스 5.0을 지원해 네트워크 환경도 나름 괜찮아 보였는데요. 배터리는 45W시로 게이밍 노트북임을 감안한다면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OS는 미탑재로 별도 윈도우를 설치해 주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자가 업그레이드의 편의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트북은 합판에 연결된 10개의 나사를 제거한 다음 노트북용 헤라를 사용하면 손쉽게 합판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판을 분리하면 여분의 램 슬롯은 물론 SSD 역시 손쉽게 추가할 수 있어 노트북에 대해 조금만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자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의 사골국이라 불리는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냐고 역으로 물어보게 되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3i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테스트를 해본 결과 16GB 듀얼 채널로 구성만 해준다면 일부 옵션 타입으로 게임을 돌릴 수 있어 보였습니다.
79만 원에 구매한 가격을 감안한다면 성능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라면 사실 내장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는 오피스용 노트북이 경쟁 상대이기 때문이죠. 다음엔 또 다른 게이밍 노트북의 사골국이라 불리는 동급 스펙의 에이수스 터프 모델에 대해 심도 있게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번 게이밍 노트북 역시 재고가 소진되긴 하겠죠.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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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